네, 11월 29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CSS로 HTML 제어하는 첫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제어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HTML 제어할 때 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가 누가, 두 번째가 언제, 세 번째가 무엇을, 네 번째가 어떻게. 자, 첫 번째에 대한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건 document.query selector 혹은 query selector all, 여기에다가 이제 파라미터로 CSS 선택자를 주는 거였죠. 사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 뭐 get element by id라던가 get element by tag name이라던가 이런 기능들을 이 두 가지가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1도 안 써요. 요즘은 되게 옛날 기능들이거든요, 나머지 것들이. 그래서 저도 요거 두 개 빼고 나머지는 그냥 머릿속에서 외워서 하라 그러면은 가물가물할 때가 많으니까 이 후에 대한 거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요 기능들이 이제 HTML 태그들을 이제 객체로 가져오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웹브라우저에 직접 뭔가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될 때 윈도우 객체를 바로 쓸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when으로 들어갔던 게 이제 이벤트였어요. 이벤트의 의미는 뭐뭐 할 때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객체점 add 이벤트 리스너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이벤트 이름, 두 번째 파라미터로 콜백 함수가 들어갔었죠. 이 콜백 함수를 정의할 때 2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이 그때그때 좀 달라요. 그래서 어제 대표적으로 2.current target, 이게 이벤트가 발생한 주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벤트 연결한 이 객체랑 2.current target이 같은 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가면은 얘가 좀 임팩트가 세지는 게 좀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처리할 때 2.키코드라는 값 어제 소개해 드렸었는데, 뭐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값은 아닙니다. 그냥 엔터키는 13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대체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대상을 제어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제어 대상에 대해서 뭔가 기능 구현을 해요. 이 제어 대상의 첫 번째 방식은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을 지정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은 버튼을 눌렀는데 전혀 생뚱맞는 데서 작동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제어할 대상을 다시 1번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3번까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기본 용어. 어저께 정리했었던 용어가 있죠.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에선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그가 있단 말이에요. input type 체크박스 뭐 이렇게 있으면 얘가 기본적으로 선택된 상태로 나타나게 하려면 이런 게 있었죠. 체키드라고 하는 속성을 명시하면은 얘는 선택된 상태로 있는다라고 했었는데 HTML에서는 둘 다 그냥 속성이라고 불러버리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걸 구별을 합니다. 값이 있는 형태의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값이 없는 형태의 속성은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 HTML 속성 이야기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 체키드 속성은 그냥 이름만 명시하면 되는 건데 가끔 HTML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 체키드 이퀄 그 다음에 줄 값이 없으니까 이름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책이나 인터넷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얘는 어트리뷰트가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명확하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사용 방법이에요. 근데 웹브라우저가 착해서 그냥 넘어가 줍니다. 자, HTML의 속성을 제어합니다. 자, document.getElementById로 해서 뭔가 id 값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HTML 대상이 되겠죠. 얘를 가지고 has attribute 속성 이름. 그러면 그 속성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지를 검사해요. return은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로 떨어집니다. get attribute 하면서 속성 이름을 파라미터로 지정하면은 그 속성에 적용되어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set attribute라고 하면서 속성 이름과 값을 지정하면 이 HTML 태그에 대해서 속성과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합니다. remove attribute라고 하면서 속성 이름을 지정하면은 그 속성을 제거합니다. 요거 네 가지면 다 돼요. HTML 태그 제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CSS 제어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HTML 태그를 가져오고요. 자, HTML 태그를 가져오면 그 안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위 객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 HTML 태그나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객체화시키면 그 안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객체가 또 들어있는데 얘가 CSS 속성들을 프로퍼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할당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게 우리가 CSS에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빼기 기호를 써서 띄어쓰기를 표현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면 뒤에 빼기 기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문법적으로 허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CSS에서 이렇게 빼기로 표현하는 부분은 거기를 대문자로 바꿔서 쓰셔야 돼요. 여기다 이제 값 넣으면 돼요. 샵 F0F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CSS 속성을 하나하나씩 설정하는 거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통째로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클래스를 바꿔버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HTML 태그 가져오고요. 이 안에 보면은 또 클래스 리스트라고 하는 하위 객체가 있어요. add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클래스를 이 HTML 태그에 추가합니다. 물론 이 클래스는 미리 CSS가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remove 하면은 해당 클래스를 제거하고요. 토글이라고 하면은 호출할 때마다 적용과 해제를 반복해요. 온오프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적용했다가 해제했다가 적용했다가 해제했다가를 계속 자동으로 해줘요. 컨테인스는 이 HTML 태그가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사합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하는 거에 거의 그 80% 이상이 요 기능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미리 만들어 놓은 CSS를 어떻게 적용해 주는가를 계속해서 핸들링하는 거지, 자바스크립트가 뭔가 HTML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발휘하진 않아요. 사실은 CSS가 다 먹고 들어가요. 자, 이제부터 예제들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CSS가 같이 등장을 해요. 네, 우리가 CSS는 이미 앞에 과목으로 본 내용이기 때문에 뭐 CSS를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아이고, 자바스크립트 먼저 덜어내야 되는데. 자, 코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단계별로 지금 덜어냈고요. CSS도 단계별로 채워나가면서 볼게요. 자, 배포 자료 안에 보시면은 img라는 폴더가 들어있을 겁니다. 실습에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여기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놨고요. 뭐 요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이미지 직접 구해서 쓰셔도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목록 정의 태그 안에 li 태그 넣고 a 태그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다가 이미지들을 다 넣었어요. 보시면은 이미지의 src에 적용되어 있는 속성과 링크의 href에 걸려있는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예요. 자, 링크에는 전부 클래스라고 이제 속성 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뷰어라는 div를 놓은 다음에 또 첫 번째 이미지를 하나 놓고 타겟이라는 아이디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래서 목록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이미지 하나 더 있고요. 각각의 이미지들은 클릭하면 이제 원본 이미지로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을 하겠죠. 자, 먼저 목록 정의 태그를 전부 리스트 스타일 논과 패딩 마진 0으로 해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앞에 땡땡이들은 여백이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목록 정의 태그의 넓이를 640으로 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시켰어요.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배치한 거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li 태그들이 전부 다 가로 배치되겠죠. 플렉스를 걸었으니까 가로로 쭉 배치되겠죠. li 태그가 필요하다면 커질 수 있는데 각각 넓이를 20%로, 기본 넓이를 20%로 잡게 했습니다. 5개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링크는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어야 영역 확장이 가능했죠. 마진 10픽셀 주고요. 링크 안에 있는 이미지는 넓이를 100%로 해서 이 A 태그 안에서 가득 채우게끔 했습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 블록하고 마진을 걸었으니까 마진만큼 이렇게 여백이 확보된 상태가 되고 이미지 이렇게 쪼르륵 걸린 거예요. 밑에 있는 요 미리 보기 영역은요. 똑같이 620의 가운데 잡고 패딩 살짝 줬어요. 그 안에 그림은 사이즈 100%에서 딱 이렇게 잡아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볼게요.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HTML을 제어하다 보면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제어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그러면 소스 코드를 일일이 하나씩 다 짜줘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려는 게 지금 링크가 5개 있잖아요. 얘네들을 클릭했을 때 밑에 있는 그림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일일이 5개를 다 코딩하는 게 아니라 쿼리 셀렉터 올로 얘네를 한꺼번에 가져온 다음에 반복문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자, A 태그에 링크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부여해놨어요. document.querySelector_all 하고서 링크라는 클래스를 다 가져옵니다. 그럼 이게 5개짜리 배열이 된다 그랬죠? 배열이니까 for each로 탐색을 시켜요. 그러면 이 V가 뭐냐면 요거 하나하나가 V가 되는 거죠. 얘네들을 전부 다 쿼리 셀렉터 올로 갖고 온 다음에 반복문 걸면서 콜백 함수 걸었으니까 이 V가 링크 하나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과를 자꾸 화면에서만 확인하려고 그러세요. 중간중간에 뭔가 변수나 객체 뭐 이런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얘가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i번째 원소 V다라고 출력을 해보세요. 자, 그럼 0번째 원소 링크 하나, 또 1번째 원소 또 링크, 2번째 원소 링크, 3번째 원소 링크, 4번째 원소 링크. 모든 변수의 상태가 무엇인지 콘솔로 부지런히 출력을 해보세요. 자바스크립트 실력 안 넣으시는 분들의 제일 큰 특징이 콘솔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만약에 제가 오타를 하나 냈어요. 오타를 하나 내면은 코드에서 오타를 내면은 화면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클릭했을 때 헬로월드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코딩을 잘못하면 클릭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렇게 오작동을 해버린다고요. 알런 메시지 창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라고 하면서 실습 자료 드린 거랑 작성하신 코드를 계속 대조해 보세요. 틀린 그림 찾기예요, 그거는. 뭔가 의도하신 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일단 개발자 도구 먼저 여세요. 잘못 코딩된 게 있다면 반드시 몇 개 에러가 났다라고 나와요. 최소한 이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가 떴다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어떤 에러가 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이걸 봤는데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강의실 안에서는 저는 이때 활용하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겪으시는 에러들을 이제 그때그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튜브 영상만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기회를 이제 활용을 못 하시게 되겠죠. 이걸 봤는데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 틀린 그림 찾기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1번 image.html의 56번째 줄에 document.querySelectorAll.forEach가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나왔어요.
호출한 게 마지막에 호출된 게 얘인데 얘가 지금 함수가 아니라는 거니까 요 이름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서 알파벳 이자를 하나 뺐거든요. 이 에러를 평소에 많이 겪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에러 일부러 만들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말반 수업에서는 제가 되게 이제 갖춰지기 어려운 분위기이긴 한데, 취업반 같은 경우는 진짜 수업하다 보면은 제가 똑같은 에러가 한 반에서 서너 명씩 나와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거를 하도 많이 보다 보면은 메시지만 봐도 아 이거 뭐가 에러겠구나라고 바로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업반을 할 때는 학생들이 에러를 만나서 저한테 질문하면 일단 가서 첫 번째 친구는 고쳐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비슷한 에러를 겪으면 아까 그 친구한테 가서 알려주라고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러가 생기면은 본인들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모여서 토론을 해요. 이 에러가 무엇일 것이다 라고. 그만큼 이제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취업반하고 주말반하고 제가 수업 컨텐츠는 똑같아요. 다만 주말반은 이제 일주일 동안 수업할 거를 이틀에 몰아서 해야 되니까 좀 바쁘게 몰아치는 게 좀 있는 그런 거고, 취업반은 되게 천천히 나가요. 충분히 그 시행착오를 본인들이 다 잡을 시간까지 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에러를 확인하고 이걸 탐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V가 링크 하나하나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했어요. 반복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V에다가 각각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그러면은 링크 5개한테 이벤트 걸 필요 없이 반복문 안에서 한 번에 걸리는 거잖아요. 자, 클릭 이벤트를 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도 제가 알럿으로 헬로월드라고 메시지를 태웠습니다. 하나를 클릭해 볼게요. 자, 지금 이 V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A 태그 종류죠. 자, 일단 클릭하면은 시킨 대로 헬로월드라고 잘 나와요. 근데 이 A 태그의 원래 동작은요. A 태그는 원래 클릭하면 일로 이동하는 게 원래 기능이에요. 자바스크립트로 A 태그에 클릭 이벤트를 걸면요.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작동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HTML의 원래 정해진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href 주소로 넘어가요. 페이지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페이지 이동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샵으로 바꿔요. 2개만 바꿀게요. 샵으로 바꿔요. 왜냐면 샵이라는 거는 클릭하면은 이동 안 하고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딩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은 자, 일부러 스크롤바를 좀 만들어 두려고 위에 마진탑을 1000픽셀 놨습니다. 가끔 회원가입 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데 많아요. 딱 눌렀단 말이에요. 아이디 뭔가 알림창 같은 게 뜨거나 아니면 뭔가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스크롤이 갑자기 위로 확 튀어버려요. 이런 페이지들 가끔 있어요. 왜냐? 얘가 작동을 하니까. A 태그에서 href의 샵은 페이지,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 링크 걸면 페이지가 스크롤이 맨 위로 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디테일을 제대로 못 잡은 케이스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작동은 하지만 이 녀석의 작동을 죽여야 된다는 것까지는 디테일을 놓친 케이스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페이지 쓰면은 짜증날 때가 가끔 있어요. 갑자기 스크롤이 위로 팡팡 튀어버리면. 자,
자, 원래대로 되돌렸고요. 이점 프리벤트 디폴트의 다음 기능입니다. 이점 프리벤트 디폴트는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 여기선 V죠? 이 객체가 원래 해야 되는 동작을 중단시켜요. 그러니까 A 태그 같은 경우는 href 속성이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이거를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A 태그의 클릭 이벤트고요. 두 번째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폼 태그에 대한 이벤트, 요거 두 가지는 무조건이에요. 어떨 때는 넣고 어떨 때는 안 넣고 헷갈려요. 그러면 무조건 넣으세요. 첫 줄에 이거. 어차피 얘네 두 개 말고는 나머지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설하고 그냥 지금까지 이제 원리를 다 말씀드린 건데 원리 다 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벤트 리스너 콜백 함수 첫 줄에 무조건 이거 넣으세요. 안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반복문 안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죠. 반복문 안에서 뭔가 클릭을 했으니까 요 이벤트는 이 5개한테 다 동작하는 거예요. 클릭된 항목의 href 속성값을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 중에 몇 번째 거를 클릭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 5개를 동시에 클릭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통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더라도 이벤트가 발생하는 주체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점 커런트 타겟은 이벤트가 발생한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어저께처럼 그냥 객체 하나에다가 바로바로 걸 때는 별로 임팩트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문 안에서 처리할 때는 요 코드가 지금 링크 5개에 대한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사용자가 클릭한 거 딱 하나를 짚어올 때는 얘가 쓰여요.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서 이벤트 처리할 때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 딱 하나를 짚어낼 때는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릭된 항목의 href 속성과 타이틀 속성을 받아와서 콘솔로 잘 가져왔는지 출력을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제가 콘솔.로그를 넣을 때는 일단은 코딩 여기까지만 하시고 중간 결과 확인해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면 클릭된 항목의 href 주소랑 타이틀 속성이 들어옵니다. A 태그의 타이틀 속성은 그 링크 태그의 img 태그의 alt 속성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웹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A 태그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주소랑 속성이 들어오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얘를 하나 클릭했단 말이에요. 이걸 클릭하면 얘가 2.current 타겟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href 속성 값 그리고 타이틀 값을 뽑아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document.query를 뒤에 코드가 좀 잘렸는데 여기가 샵 타겟입니다. 이게 얘예요. 요 밑에 큰 이미지. 이 큰 이미지의 src 속성에다가 클릭된 링크로부터 가져온 src 속성을 넣어줘요. 타이틀 속성도 얘한테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href 속성이 얘한테 이미지의 src 속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림이 바뀝니다.
개발자 도구 열어서 볼게요.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요 값하고 요 타이틀을 뽑아오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클릭된 A 태그 이 값을 밑에 있는 타겟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한테 src로 넣어준 거예요. 여기가 2번 이미지로 바뀌겠죠. 화면에 출력되는데 실제로 바뀝니다. 타이틀 속성 요거를 가져와서 얘한테 넣어줘요. 그럼 여기에 어떤 타이틀 속성이 생깁니다. 이 개발자 도구에 있는 요소는 웹브라우저가 실제로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클릭하면 여기 코드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뀌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이거예요. HTML에 뭔가를 제어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웹브라우저는 그대로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코드가 어떤 태그에 무슨 속성을 어떻게 바꿀까 그거를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코딩하시면 돼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실체예요. 아무리 복잡한 자바스크립트 뭐 리액트건 리액트 할아버지가 나와도 근본은 이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제라서 읽으시는 요 파일 하나만 할게요. 오늘은 진도 많이 안 나가도 돼요. 대신에 확실하게 기억만 해주셔야 돼요. 오늘 게 제일 중요한 이론이니까요. 자, 요거 예제 하나 제가 20분 잡을게요. 10분 있다가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